네, 이번 연구 보고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요약 설명부터 먼저 드리고 구체적인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스마트홈의 미래에 대한 연구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수많은 IoT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나 집에서나. 그런데 이들 기기가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용법이 너무 복잡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홈 앱에 등록되는 IoT 기기의 등록 방법도 다르고 또 사용 방법도 각자 다 따르기 때문에 또 어떤 기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홈 앱에 아예 등록도 안 되거든요. 게다가 일부 기기는 IoT 제조사의 제조사 앱을 따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각 제조사의 앱들이 종류가 많아지게 되면 앱이 워낙 많아가지고 각각의 IoT 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게 되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용 도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그 원인 파악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 원인의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원인의 이유가 그러다 보니 해결 방법을 찾기도 어렵고 각 기기의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없어서 스마트홈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완전히 지옥과 같은 경험을 갖게 되죠. 그게 그동안의 스마트홈의 부진 이유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작년도부터 표준 프로토콜로 연구되던 매터가 올해 중반부터 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습이 기존의 일반적인 스마트홈의 구성 방식이고 오른쪽이 매터를 활용한 방식입니다. 왼쪽은 각각의 스마트홈 앱, 즉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IoT 기기를 등록해서 사용했다면 오른쪽은 매터 허브가 와이파이 라우터라고 불리는 게 일종의 매터 허브거든요. 그 매터 허브 한 대가 집안의 모든 기기를 등록하고 홈앱은 스마트 홈앱은 이 매터 허브와 연동되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 방법이 쉽고 호환성이 완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에 안 되던 스마트홈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된 겁니다. 게다가 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LLM이라고 불리는 이 AI 모델 기술이 스마트홈에 적용되면 초개인화 그리고 자동화가 기존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게 조시 AI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엣지 허브거든요. 각 가정에 보급되는 일종의 로컬 스마트홈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LLM이 도입되기 시작하면 댁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IoT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사용자의 컨텍스트를 쉽게 파악하고 그게 스마트홈을 자동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거죠. 기존의 스마트홈은 AI 모델이 한마디로 말하면 후졌기 때문에 제대로 자동화가 불가능했는데 이제 LLM이 스마트홈으로 연동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스마트홈의 자동화가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제어는 우리 SK 브로드밴드가 약 700만 정도의 가입자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 700만의 가구에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마중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와이파이 공유기와 셋톱박스 기반으로. 만일 이 두 기기에 메타허브를 연동하면 아주 손쉽게 집안에 있는 모든 IoT 기기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서 우리가 스마트홈 시장을 아주 쉽게 장악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IPTV 셋톱박스와 연동되는 리모컨을 메타허브와 연동을 하게 되면 이 리모컨 하나하나에 집안의 모든 IoT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물리적 버튼을 피지컬하게 연동시킬 수 있어서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수 있죠. 이게 오늘 제언드리려고 하는 스마트홈의 미래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 결과 한 25분 정도 영상인데 자세하게 보시고 좀 참고하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본 연구는 스마트홈으로 바뀔 미래의 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스마트홈은 지난 8년간 장밋빛 전망만 무성했고 보급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와이파이 모듈이 탑재된 가전기기 비중이 크게 늘고 있고 실제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한 80%가 인터넷이 연결 가능한 가전기기입니다. 물론 그런 전자기기를 실제 스마트홈에서 등록해서 사용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주로 프리미엄 제품들에만 IoT 모듈이 탑재되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가전기기들이 스마트홈 레디 상태라는 것이죠. 거기에 최근 부상하는 LLM 관련 기술과 또 메터라고 불리는 새로운 IoT 표준 프로토콜 덕분에 스마트홈의 사용성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홈 시장의 부활이 이제야 가능하게 될까? 그렇다고 하면 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메터라는 표준 프로토콜하고 LLM이 스마트홈에 주는 달라진 가치와 그리고 변화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렇다면 당장 어떤 기회가 만들어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다면
스마트홈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어떤 경쟁 전략의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그룹에서 스마트홈 시장에 가장 가깝게 있는 SK 브로드밴드는 당장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8년간의 스마트홈 여정은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였죠. 말한 대로 되고 또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 꿈꾼 대로 되지 않았는지 그 기술적 한계를 알아야 LLM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스마트홈이 왜 보급에 한계가 있었는지 한번 진단해 보았습니다. 스마트홈 기기들은 사실 앱이나 말로 쉽게 작동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첫 번째는 가전기기들을 스마트홈 앱에 등록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앱에 등록된 이들 기기를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된 이런 기기들을 앱이나 음성이나 AI로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각 기기별로 앱에 등록을 하는 절차나 방법이 모두 다 천차만별이고, 스마트홈 사용 중에 어떤 인터넷 연결 로드나 공유기가 다운됐거나 혹은 알 수 없는 특정 기기의 네트워크 에러, 그리고 해당 IoT를 운영하는 회사의 서버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에러가 발생하면 사용상 불편함이 너무 컸던 것이 기존 스마트홈 보급의 가장 큰 한계였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홈 서비스를 말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마트 스피커는 되려 더 큰 불편만 주었죠. 사람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엉뚱하게 조작되는 경우가 일쑤였고, 또 그냥 버튼 한번 누르면 될 것을 스피커에 대고 여러 번에 걸쳐서 명령해야 해서 작동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만 양산했습니다. 못 알아듣고 느리고 또 정해진 규칙 내에서만 작동되는 한계로 인해서 AI로 작동되는 스마트홈은 되려 더 불편했죠. 편의성 다음으로 중요한 게 스마트홈의 자동화거든요. 근데 이게 구현되려면 거주자의 컨텍스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집안의 스마트홈 기기의 작동 상태를 파악해서 상황과 맥락에 맞게끔 이들 기기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각 장치별로 연동되는 앱이 중구난방이고, 그러다 보니 한 곳에 이들 기기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지도 않고, 또 알렉사나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스마트홈 앱에 연결되지 않은 기기는 AI가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화된 서비스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동화 루틴 기능의 경우에 특정 기기의 어떤 연결 오류 발생 시에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사용이 무척 불편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문제로 작동이 안 되는지조차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 혼란은 더 가중된 게 사실이죠. 즉, A라는 조건이 수립되면 자동으로 여러 기기가 미리 지정된 방식으로 작동되는 게 루틴인데, 이 루틴의 등록 방법도 복잡한 데다가 연결된 기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동작 과정의 에러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특히 각 기기별로 상호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등록된 앱에서 이들 장치를 상호 연동해서 작동되는 과정에 복잡도가 높아졌죠. 그러면 좀 작동이 안 되는 문제가 수시로 발생했고, 자, 이렇게 기존의 스마트폰이 가졌던 한계를 과연 LLM이 또 메타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LM은 앞서 설명드렸던 자동화의 문제를 풀어줄 것 같고, 메타는 이 복잡한 IoT를 하나로 연결해 주어서 호환성을 해결해주는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재작년 AI 어시스턴트의 진화라고 하는 연구를 통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LLM은 AI 어시스턴트에 적용될 때 그 진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미 조시 AI라는 2015년 설립된 음성 제어 홈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 미국 회사에서 스마트 스피커에 챗GPT를 결합해서 사용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맥락을 파악하고, 그래서 집안에 여러 기기들을 자동화해서 운영하는 프로타입을 선보여서 주목받았고, 또 아마존하고 구글은 알렉사하고 구글 어시스턴트에 LLM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LLM은 기본적으로 여러 정보를 조합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한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즉, LLM이 적용하기 적합한 비즈니스 문제는 반복적인 명령이나 어떤 패턴을 인식해서 이를 자동화하거나 주어진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런 만큼 집안에 쌓이는 수많은 IoT 데이터와 또 사용자가 하루에도 수십 번, 또 수백 번 껐다 켜고 작동시키는 각종 전자기기, 전등 이런 것들의 작동 데이터, 더 나아가서는 사용자의 컨텍스트 데이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된 루틴이나 또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LLM이 참 적합한 기술이라는 거죠. 즉,
그렇게 집안에 쌓이는 데이터들을 LLM을 통해서 재해석하고 또 더 나은 집안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제대로 된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최근 LLM 기술에 주목받고 있는 뭐 오토GPT나 뭐 랭체인과 같은 그런 리액트, 즉 추론 기술은 집안 내의 기기들을 작동하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데 활용되기에도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마트홈은 집안 기기들을 기계적으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맥락을 잘 이해해서 작동시키는 건데, 그러려면 당연히 사용자 니즈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IoT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용자 프로필과 그리고 캘린더, 또 평소에 집 내에서의 이동이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기 사용의 패턴, 이런 복잡한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LLM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또 때마침 등장해준 이 메터 덕분에 집안의 모든 기기를 단일화된 표준으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IoT 데이터를 한데 모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최근 메타가 연구하고 있는 세그먼트 애니싱 모델, 즉 셈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분할 AI 모델은 이미지나 영상 내에서 특정 부분을 분리해서 인식하는데, 이것이 IP 카메라나 MR 디바이스, 그리고 집안 내 로봇 청소기와 같은 가사 로봇 등에 결합되면 새로운 차세대 스마트홈 서비스의 가능성까지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셈은 우리가 보는 그 모든 이미지에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자연어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군중이 모여있는 곳에서 금세 몇 명인지 포착할 수도 있고, 진열된 물건이나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의 수를 금세 확인할 수도 있죠. 또 심지어는 거리의 자동차에서 창문이 열려있는 것, 그게 무엇인지도 바로 탐색도 할 수 있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나 팔이 없는 장애인도 금세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보는 현실 속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자연으로 잘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LLM이 MR을 넘어서 로봇 등과 결합되면 현실 속의 물리적 공간, 그 안에 있는 주변 사물의 상태나 현상을 인식한 후에 사용자의 명령에 맞게끔 맥락을 이해해서 작동될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정해둔 룰 기반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전학습도 필요치가 않죠. 구글의 딥마인드는 팜이라고 하는 LLM을 로봇과 결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메타의 셈이나 이 같은 로봇에 적용된 LLM이 가정의 스마트홈과 결합될 때는 지금까지 꿈꾸던 스마트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미래의 집을 만나볼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는 메터가 주는 기회죠. 그 메터는 분산된 IoT 프로토콜을 하나로 통합시켜줍니다. 웹이 이렇게 보급되는 과정에 HTML 마크업 언어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TCP/IP라고 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전 세계의 컴퓨터가 단일 프로토콜로 연결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스마트홈 시대에는 이 메터가 모든 IoT 기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이고, 또 LLM이 그런 기기들을 해석하는 컴퓨터 언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메터는 단순하게 기기 간 통합만 하는 게 아니라 등록 절차도 간소화시켰고, 또 인터넷 연결에 오류가 생기거나 혹은 IoT 외부 서버에 에러가 발생을 해도, 예를 들어 정전이나 혹은 공유기에 문제가 생겨도 스마트폰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스마트홈 내에 있는 IoT 기기가 안정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프로토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향후 스마트홈 시대에 메타허브는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해야 되고, 이렇게 허브에 등록된 IoT 기기는 다른 허브에는 등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메타허브가 스마트홈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타허브의 가장 큰 특징은 IoT 기기뿐만 아니라 컨트롤러, 즉 물리적인 스위치를 연동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 그렇게 되면 앱이나 스피커 없이도 이 물리적 버튼을 직접 허브와 연결시켜서 이 댁내에 있는 IoT 기기들을 즉시 원하는 설정 값에 맞게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TV 리모컨을 메타허브하고 연동하면 리모컨 버튼을 눌러서 집안 전체를 소등하게 할 수도 있고, 현관 문 앞에 온 사람을 TV로 확인하고 문을 열어줄 수도 있죠. 집안 곳곳에 전등 스위치가 꼭 물리적으로 고정된 곳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위치에 어디든 배치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LLM이 끌고 그리고 메타가 밀어줄 수 있는 달라진 미래의 스마트홈 시장,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시사점은 뭘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LLM 덕분에 앞으로 가정 내에 홈 LLM, 이게 아마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두 번째는
MR 디바이스 등의 이런 공간 컴퓨팅, 즉 메타버스와 연계된 그런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홈 앱스토어 시장이 열릴 것 같다. 마지막으로는 이 메타버스가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좀 먼 미래가 되겠지만 마치 스마트폰의 홈화면이나 배경 그림처럼 물리적 집에 이은 제2의 집, 즉 버추얼 홈, 아니면 물리적 공간의 홈에 디지털 오브젝트가 막 떠다니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버추얼 홈 시장이 열릴 것 같다. 이게 세 가지가 전망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스마트홈은 100번의 편리함이 있어도 사실 단 한 번의 불쾌함이 그 편의성을 깨뜨리거든요. 이제 가정은 사실 직장이나 외부 공간과 달리 100이면 100 모두 서로 다릅니다. 뭐 같은 구조의 아파트를 할지라도 그 공간을 채우는 가구나 전자기기 그리고 또 사용 패턴이 모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과정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초개인화입니다. 근데 그런 초개인화를 잘 작동하려면 이런 보편적인 LLM으로는 안 되고 각 가정마다 최적화된 그런 홈 LLM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매개 변수, 파라미터 수는 줄여서 경량화하되 파인 튜닝이나 데이터 그라운딩을 통해서 각 가정에 최적화된 그런 LLM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IoT에 특화된 LLM 연구가 활발하게 또 전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 LLM과 달리 인간의 언어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용도의 전자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 컨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그런 홈 LLM 시장이 앞으로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런 홈 LLM은 클라우드에 위치해 있지 않고 집 안에 있어야 속도나 보안 문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이 LLM 작동에 필요한 그런 칩셋,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충분한 전력이 공급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컴퓨팅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엣지 디바이스로서 즉 LLM이 탑재될 수 있는 엣지 디바이스로 TV나 혹은 셋톱박스 혹은 냉장고처럼 늘 켜있고 또 인터넷에 연결된 그런 중량급의 전자기기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앞서 소개해드린 그 2015년에 창업한 조시라고 하는 회사, 이 스마트홈 AI 스타트업인데 여기가 최근에 조시 코어라고 하는 그런 가정 내 엣지 허브를 출시했거든요. 이렇게 댁 내에 있는 홈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LLM이나 AI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시도가 앞으로 다양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홈에 달라진 중요한 전망 중에 하나가 스마트홈 앱스토어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애플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의 그 MR 디바이스인 비전 프로를 선보였고 아마 내년 초 출시될 것 같은데 사실 애플에서 제시한 이런 MR은 기존 메타버스와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비전 프로에서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에서 사용하던 앱을 그대로 공간에 입체적으로 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리적 디스플레이를 벗어나서 공간 어디든 디지털 스크린과 오브젝트를 배치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비전 프로가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하던 걸 그냥 입체적으로 공간에 띄워서 그 화면 크기를 키우고 또 다양한 3D 오브젝트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차별화된 새로운 사용성을 제공할 수는 없고 결국은 비전 프로에서만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나리오, 새로운 사용자 가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다른 집 내에 있는, 댁 내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될 수 있는 그런 킬러 앱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이런 추론은 막연한 이제 제 상상이 아니라 이미 퀘스트 프로 이 디바이스에 여러 프로타이핑이 연구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왼쪽에 있는 영상이 한 개발자가 레딧이라고 하는 개발자 커뮤니티에 소개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퀘스트 프로의 아이 트래킹하고 또 핸드 모션을 활용해서 책상이나 뭐 블라인드 혹은 뭐 스피커 등 이런 걸 딱 쳐다보면 해당 기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버추얼 스위치가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스위치를 손가락으로 딱 누르거나 조작을 하면 이들 기기를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죠. 뭐 블라인드를 딱 쳐다보고 블라인드를 위로 올리면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고 스피커를 쳐다본 다음에 스피커에 뜬 디지털 스위치 즉 버추얼 스위치 버튼을 보고 다음 곡을 선곡하거나 볼륨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스피커나 앱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사용성이 뛰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 위에는 자주 조리하는 팝콘 튀기기 버튼, 뭐 고기 해동 버튼, 컵라면 조리 버튼 이런 것들을 설정해 둘 수 있죠. 또 로봇 청소기를 딱 쳐다보면 안방 청소를 하게끔 하거나 청소를 멈추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버추얼 스위치 버튼을 올려둘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IoT 기기를 메타버스 환경에서 호출을 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홈 앱이 이 영상에 소개된 것처럼 한 개발자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세상이 즉 스마트홈 앱스토어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미래가 당장 구현되려고 하면 MR 기기도 많이 보급돼야 되고 또 스마트홈 앱들이 개발될 수 있는 API나 SDK도 제공돼야 되고 또 그런 각종의 IoT 디바이스들도 이렇게 메타버스 환경에서 조작될 수 있도록 구축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테고요. 당장은 아마 오른쪽과 같은 버튼들, 저런 버튼들에 메타 허브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 IoT 기기를 바로 제어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 기능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루틴 기능을 그냥 딱 특정 버튼에 딱 설정해 두게 되면 그냥 버튼만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작업들이 IoT 장비들의 제어 관리가 바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장 앞으로 뭐 올해 연말부터 이런 버튼들을 통해 가지고 IoT 장비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제 메터와 LLM으로 달라질 미래의 집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메터로 연결된 가정 내 기기를 LLM을 통해서 온전한 자동화가 구현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MR과 연동되어서 이 집안 전자기기의 사용이 이 디지털과 완전히 밀결합된다는 거.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마지막은 제2의 이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상 공간 속에 펼쳐지는 제2의 미니홈피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근데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한 3년 후, 4년 후에 메타버스나 MR 디바이스나 VR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가상의 버추얼 홈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화면 좌측에 보여지는 그 이미지가 그 퀘스트 VR 디바이스에서 실행한 메타버스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그 빅스크린이라는 앱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이머스와 호라이즌 워크룸이라고 불리는 메타버스의 줌이라고 불리는 앱이거든요. 이들 앱을 딱 보면 그냥 스크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스크린 주변에 환경들이 있죠. 왼쪽 상단은 거실이 있고 왼쪽 아래는 자동차 극장이고 오른쪽 위는 거실인데 거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그런 서재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는 응접실인데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구성할 수 있는. 자, 이것처럼 원래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은 어떤 영상을 볼지 왓이 중요한데 화면에 보여지는 메타버스 속에서의 뭐 넷플릭스라 불리는 빅스크린이나 혹은 줌이라고 불리는 이머스와 같은 앱들은 화면의 창이나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화면을 통해서 왓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주변 환경에서 보느냐 이렇게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새로운 디지털 각종 뭐 오브젝트 혹은 배경 그리고 템플릿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버추얼 공간에 나의 집을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도 앞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싸이월드 미니홈피 보면 미니홈피를 꾸미는 수많은 아이템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제2의 집이 버추얼 홈 공간에서 펼쳐지는 거죠. 물론 그 AR 디바이스하고 연동되어 가지고 내 집의 이제 물리적 공간들 예를 들면 서재와 거실과 다이닝룸에 MR 안경을 끼고 보면 없던 디지털 액자가 보이고 탁자 위에는 달력이 보이고 혹은 디지털 시계가 보이고 이런 것들도 구현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 공간 위에 디지털 오브젝트가 얹혀져 가지고 디지털 오브젝트로 인해서 물리적 공간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그것도 이제 제2의 집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버추얼 홈에는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뭐 회의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영화를 보면서 그 버추얼 공간 속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펼쳐질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 제2의 버추얼 홈 이 안을 꾸미는 다양한 뭐 오브젝트 또 이미지 디지털 액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기존 스마트홈 시장의 문제가 뭐였는지, 두 번째로는 왜 LLM과 메타가 스마트홈 시장을 부활시킬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메타와 LLM으로 바뀔 미래의 스마트홈 시장에 주목할 시사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8년 된 스마트홈이 메타와 LLM 덕분에 전환의 대계기가 마련되고 있으면 그러면 SK는 어떤 관점에서 이 시장을 준비하고 고민해 봐야 될까? 그걸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홈의 부활은 뭐 사실 당장 전개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우선 왜 그러냐면 메터로 모든 IoT가 상호 호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엔 아직 메터를 지원하는 기기나 또 메터 허브의 보급이 확산 전이거든요.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가전기기 제조업체 또 중소 제조사들이 뭐 메터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또 투자를 하는 건 사실인데 이 기존 기기까지 대체하면서 메터로 된 각 기기들의 표준이 마련되려고 하면 적어도 올해는 지나고 내년도부터 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서 설명드렸던 LLM이 실제 스마트홈의 이 백엔드 시스템에서 작동되려고 하면
역시 내년 중반 정도 이후는 되어야지 뭐 구글 어시스턴트나 이런 데서 아마존에서 기존 AI 어시스턴트도 LLM으로 대체하고 또 홈 LLM도 좀 선보일 것 같기도 해서 실제 서비스 적용되는 데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MR 디바이스, 이런 스페셜 컴퓨팅이 집과 연동되는 그런 스마트홈의 가능성은 이 기기 자체의 보급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내후년 정도 되어야지 가능성이 보이리라 생각돼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제 쭉 설명드렸던 미래의 스마트홈 시장이 이제 본격 선보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중반이니까 한 25년 중반 정도 되어야 이제 주변에 있는 IoT 기기가 메터도 지원하고 있고 또 LLM도 좀 뭔가 홈 LLM이 들어와서 훨씬 더 자동화된 스마트홈 시장의 미래 모습이 잘 보일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 MR 디바이스와 연동된 정말 제2의 버추얼 홈의 모습들도 만들어질 것 같아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2년의 시간을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스마트홈 시장이야말로 모바일 시장보다 더 경쟁이 치열합니다. 스마트홈 플랫폼에 오랜 기간 투자해온 빅테크 기업, 또 가전기기를 만드는 수많은 가전 제조업체들, 또 거기에 그런 기기가 들어갈 집이라는 공간을 건설하는 건설사, 이해관계자가 너무 복잡해서 모바일보다 사실은 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틈바구니에도 사실 지방 곳곳에 초고속 인터넷 공유기, 그리고 또 IPTV 사업을 하면서 셋톱박스, 이거를 제공하는 SK 브로드밴드가 그나마 집안과 연결할 수 있는 단초는 잘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약 700만 정도의 가입자 대상으로 어쨌건 집과 연결된 셋톱박스와 공유기가 사실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즈에 연결된 가전기기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우리 한국에서 700만 정도의 가구에 직접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하드웨어인 공유기나 셋톱박스가 공급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고무적이죠. 그런 만큼 이 공유기나 셋톱박스를 통해서 부활하는 스마트홈에 대한 대비를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향후 스마트홈 시장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매터를 지원하는 허브거든요. 이 허브를 예를 들어 셋톱박스나 공유기에 내장하고 TV 조작을 할 수 있는 리모컨을 이 허브와 연동시키면 이 리모컨이 TV만 조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즉각 IoT 가전을 아주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로 이용될 수 있죠. 그러면 사실 거창하게 스마트홈 앱을 막 개발하고 큰 투자를 하지 않아도 아주 애자일하게 스마트홈 준비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허브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투집해가면서 차후에 셋톱박스를 마치 엣지 디바이스 삼아서 홈 LLM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볼 수도 있을 테고요. 사실 왼쪽에 있는 삼성전자의 스마트싱 스테이션이 그런 메타허브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가전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용자 대상으로도 스마트홈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별도로 스마트싱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작은 액세서리 허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스마트홈 장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메터로 스마트홈이 구축되려고 하면 최소 한 개의 허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허브 하나에서 주변 IoT 기기를 등록하면 다른 메터 허브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만큼 허브 시장이 참 중요합니다. 이 허브를 스마트폰 앱에서 예를 들어 BTV 경우에는 BTV 앱이 되겠죠. 그 앱을 통해서 메터 허브를 연동시키게 되면 댁내에 있는 IoT 기기들에 대한 목록이나 작동 상태, 이력을 수집해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홈의 복잡한 기능들을 이 메터 허브 앱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스마트홈 앱으로 쉐어 기능을 통해서 이 기기를 공유하게 되면 이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홈 앱은 다른 일반적인 빅테크 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SK 브로드밴드는 사실 이 스마트홈 앱을 개발하거나 또 이런 복잡한 제어 관리를 자동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나 기술력은 없거든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셋톱박스나 공유기에 메터허브를 연동하고 그걸 BTV 앱에서 가볍게 연동만 시키면 실제 복잡한 스마트홈 앱 기능은 왼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다른 서비스에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별도 앱을 막 고차원적으로 개발할 필요는 없고 가볍게 메터허브를 통해서 스마트홈 시장, 차세대 스마트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미 메터허브를 장악하기 위한 노력들은 암암리에 전개 중에 있습니다. 삼성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별도 가벼운 허브를 만들어서 공략하고 있고, 애플이나 구글은 기존에 기보급되어 있는 스마트 스피커, 여기에 이 메터허브 기능을 넣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TV에 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LG전자 TV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메터허브를 이용할 수는 없긴 하죠.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셋톱박스 사업을 하는 로쿠, 그 회사도 STB에 셋톱박스에 허브를 넣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국내 950만 유선 인터넷 가입자를 가진 KT가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공유기나 셋톱박스에 이 메타허브를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스마트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의 스마트홈을 위한 대응 전략으로 이 스마트홈 사업을 꿈꾸고 있다면 메타허브는 반드시 장악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홈 시장에 대한 전체 연구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나머지 5페이지에는 주요 스마트홈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삼성전자 이 4개 회사가 최근에 달라진 LLM과 메타로 인해서 뒤바뀐 스마트홈 시장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지 시사점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본 영상은 유튜브에 비공개로 제가 비공개로 우리 내부에 있는 분들만 볼 수 있도록 공유했고,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해당 댓글에 제가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공개된 사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분들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제한적으로 프라이빗하게 영상을 오픈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